안녕하세요. 마포서로 송덕호입니다. 어제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올해로 벌써 9년째를 맞이하는 마포의 시민단체들, 민간단체들의 이야기 자리입니다. 7일부터 해서 8, 9일까지 3일간 열리고요. 총 9개의 이야기 자리가 열립니다. 어제는 개막식이 있었는데요. 개막식에는 올해 이 마포 로컬리스트 컨퍼런스 마로컨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지친 자, 버티는 자, 쌓는 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지역 활동가들이 모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주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 주제를 바라보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코로나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사실 경제적인 사회적인 여건이 변하면서 민간단체들의 어려움이 더 깊어졌죠. 그러다 보니까는 지친 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런 지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하면서 버티고 있는 그런 사람과 단체도 있었고, 거기 중에서도 계속 뭔가 하나씩을 더해가고 쌓아가는 그런 단체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이 세계에 다 해당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이제 지역 활동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니죠.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 가치와 개인의 가치가 맞닿아 있는 그런 부분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이 자리를 떠난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또 한편으로는 사명감을 갖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렇기 때문이겠죠.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버텨 나가는 상황은 쉽지가 않겠죠. 사회적 지지구조들, 공적인 역할에 대한 어떤 지지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계속 버티기만은 어려울 거고, 또 지쳐나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공적인 지지구조가 필요하고, 그걸 또 우리 사회가 만들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어쨌든 이 개막식에서 나왔는데요. 어쨌든 총 9개 이야기 자리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가는 주제에 참여하셔서 함께 이렇게 기도 기울이시고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에서는요, 먼저 우리 마포 지역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고요. 첫 번째 시간에서는요, 도보마포라고 아시나요? 인스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리마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로컬 문화축제를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얘기 저희가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도보마포의 신현호 씨 모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에서는요, 마포 로컬리스트 라디오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마포 통합 돌봄을 꿈꾸며 이런 주제로 이야기 자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본 바람의 마을도 다녀오고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세범건강돌봄센터의 임상희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겠습니다. 의견이나 사연 제보 있으신 분들 저희 마포 FM 청취 어플리케이션인 CR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포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민 안전캠페인 홍보대사 오나라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업장에서도 안전사고 많이 생기죠? 산업 현장의 경훈씨, 고층 작업 시작 전에 5초만 안전장비 잘 챙겼는지, 안전장치는 문제 없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찌개 맛집 이사장님, 뜨거운 불 앞에선 5초만. 소화기는 구비되어 있는지, 환기는 잘 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세요. 빨리빨리 하기 전에 5초만 조심하면 모두의 안전이 계속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볼까요? 다 함께 5초만. 5초만, 5초만.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네, 우리 마포 지역의 새로운 지역 사회 건강 돌봄 관계망을 만들기로 한 만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세봉 건강 돌봄 센터가 문을 열었고요. 첫 사업으로 장기 추적 조사와 돌봄 관계망 구축 사업을 추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이 세봉 돌봄 센터는 지난 11월 2일 문을 열었는데요. 마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그리고 마포 희망나눔, 울림둘의 사회적 협동조합,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서울대학교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그리고 휴레이 포지티브, SMD 솔루션, 이런 곳이 함께 참석을 하고 했는데요. 세봉 건강 돌봄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에 기반한 상호 돌봄 구축 사업의 연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노화인지 장기 추적과요. 그리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 관계망 연구 사업단과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사업 방향을 소개하고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었고요. 이 사업단은 마포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조사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노화 인지 그리고 돌봄 관계망 코호트 조사라고 합니다. 내년 4월부터 6개월간 예비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마포에 살고 있는 약 2,000명의 55세 이상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3년마다 추적 관찰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고령화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질병보다는 사람, 그리고 시설보다는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해서 상호 돌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와 학계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이 건강돌봄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55세 이상의 그러면서 이제 마포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나 연구에 참여할 수 있고요. 예비조사나 본조사 모두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신청은
이 비틀리 슬래시 뉴 본 코트, 네, 이 곳에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2부에 이 세봉건강돌봄센터의 임상희 씨 모시고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1,436원으로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이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을 하게 되는데요. 최저 생계비 있죠. 네,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사실, 그냥, 네, 이 최저 생활을 하기 위한 임금인데요. 하지만 이제, 이 문화생활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까지도, 네, 생각해서 책정하는 것이 이 생활임금입니다. 마포구는 이제 2015년부터 이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을 해서 매년, 네, 이 생활임금을 결정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생활임금과 관련해서 지난달 23일 생활임금 심의위원회가 열렸었고요. 네, 여기에서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공공과 민간 간의 형평성 그리고 구의 재정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내년도 마포구 생활임금을 책정을 했다고 합니다. 이 내년도 생활임금은 올해의 마포구 생활임금보다 2.5% 인상된 겁니다. 279원 인상된 거고요. 정부가 정한 내년도 최저임금보다도 1,576원이 더 많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거보다 좀 높은 11,436원이니까요. 사실 만 원을 넘겼으니까는 네, 상당한 거죠. 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한다면 이게 월급으로 하면 239만 124원이 된다고 합니다. 이 마포구 생활임금은 마포구와 마포구 출자 출연기관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직접 채용한 근로자 그리고 구비만으로 운영되는 민간 위탁사업 근로자들에게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 부처나 서울시 예산 지원을 받는 사업에 일시적 채용 근로자는 이제 적용에 제외된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번 마포 속으로에서 마포구가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제정했다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이 현장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사실 상위기구라고 하는 서울시와 상의를 사전 상의가 없었고요. 네, 그리고 직접 이제 이 준칙이 적용되는 아파트 관리 현장에도 네, 알리지 않고 제정을 해서 여러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마포구가 지난 6일 네, 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을 제정한 것을 알렸죠. 네, 이 준칙에는 입주자의 관리 관련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를 우선 채택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동대표의 임기를 제한하도록 하고 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은 네, 단임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들을 포함을 했고요. 공동주택 비상대책위와 선거관리에 대한 내용도 추가를 했습니다. 이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신고하거나 할 때 마포구의 준칙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해당 절차도 이 준수를 할 경우에 공동주택 단지 지연 사업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우선 지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근데 이 준칙을
만든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의 회장이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봉사직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려는 분이 없으니까 뭐 특정한 분이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이게 이제 민주적인 어떤 관리 형태를 벗어나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지역사회 이제 의견도 있고 해서 입주자 대표회의 이제 회장 단임제를 이제 반영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제 이 좀 몇 가지 쟁점이 좀 있는데요. 이 재정 권한이 있느냐라는 거라는데요. 네. 기초자치단체의 이 개정 권한이 사실은 이제 이 준칙 재개정 의무는 시도, 상위 기관인 시도에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서울시의 관계자는 이 마포구가 이 준칙을 만들었다는 것을 민원을 받고서 알았다고 합니다. 시도가 이제 이 관리규약 준칙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논의 없이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라고 약간 좀 황당해 했고요. 마포구가 이 준칙의 재개정이나 규정의 의미를 약간 오해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의 임기 제한과 관련해서는요, 준칙 개정과 관련돼서 이게 이제 입주민들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좀 지나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이 상위 규정과의 충돌이 있어서 유무효 여부가 다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준칙을 제정할 때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데요. 아파트 관리규약 상생자문단에서 이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서 제정을 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이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한 건데 관리 전문가 단체라고 할 수 있는 주택 관리사 단체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하고요. 마포구에도 이제 이 지회가 있는데, 어떤 말도 듣지 못했다. 일방적인 준칙 제정이다라고 불만을 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준칙을 준수하게 되면은 지원과 관련돼서 이 지원 사업에 가점을 준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아파트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모든 아파트가 다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점수를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준칙의 강제성이 없지만 지원 사업에 영향을 준다면은 이거는 반강제 아니냐, 의무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강풍이 좀 불었습니다. 비도 좀 많이 오고 그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포구에서 이 공사 가림막 관련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공덕동에 있는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이 공사 현장 가리고 있는 가림막 상단부가 기울어졌다라고 하는 신고가 접수가 되었고요. 그래서 마포구에서는 즉시 안전마포 한라인을 가동을 해서 구청장을 포함해서 관계부처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을 해서 발빠르게 조치를 했고 사고를 방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을 계속 할 수 있기 때문에 마포구 안에 있는 민간 공사장의 안전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점검 담당 직원들이 건축 공사장과 이런 곳이 한 10개소 정도 있는데요. 이곳을 직접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중대 시민재해 대상 시설물 46개소, 그리고, 이 청소 차고지나 뭐 이런 작업장 14개소도 오는 10일까지 점검을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발빠른 대처가 좀 빛났던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공덕동의 공사 현장 가림막은 이렇게 발빠르게 대처를 했는데, 이 강풍이라고 하는 것이 뭐 예고 없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동교동 홍대 앞에 건물 리모델링 현장의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져서 지나는 행인 2명이 다쳤습니다. 오후 3시 반경에요.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 8번 출구 근처였는데요. 건물 리모델링 현장이었는데 공사 가림막이 강풍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인 2명이 다쳤는데 50대 여성은 심정지 상태가 와서 이제 인근병원으로 긴급해서 심폐소생술을 한 후 이송을 했고요. 40대 남성은 얼굴을 다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이 쓰러진 현장을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4차로가 통제되고 소방인력 54명, 장비 12대가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포구에서, 네,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발표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7일 중앙도서관 마중홀에서 열렸었고요. 마포구 노인회가 주관을 했고요. 경로당 회원 200여 명, 그리고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여가 프로그램으로 연습한 가요나 민요, 라틴 라인 댄스 이런 것들을 선보였고요. 네. 손뜨개 인형이나 가방 뭐 이런 다양한 작품들도 전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오늘부터 해서 리 마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도보 마포로 활동하고 계시는 신현호 씨가 준비한 마포 로컬 문화축제라고 하는데요. 네, 관련된 얘기 오늘 전화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본인 소개 잠깐 해주시고 이야기 좀 본격적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포구라는 이 동네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마포구 로컬 큐레이터 도보마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보마포 말 그대로 마포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소개하는 마포구의 매력적인 마포구의 매력을 담고 있는 그런 공간들을 소개하는 활동들을 쭉 하고 계시죠. 네. 네네, 맞습니다. 자, 이번에 로컬 문화축제라고 해서 이 마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준비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네. 뭐 어떤 행사일까요?
지금 이마포 페스티벌이라고 불리는 이제 행사는 네. 제가 이제 같이 마포구 서교동에 어떤 공용 공간을 가지고 있는 그 네. 브랜드랑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해서 예. 열고 있는 이제 마포구 로컬 축제입니다. 그래서 예. 마포구에 있는 여러 이제 F&B나 그런 패션 브랜드들을 초대를 해서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리마켓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마포 지역에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뭐 가게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매력을 갖고 있는 그 가게들을 모아서 약간 편집샵의 형태이네요. 맞습니다. 네. 이곳에 오시면 한 15개, 20개 정도의 브랜드를 한 번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리마포 페스티벌 뭐 어떻게 준비를 하게 되셨을까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지난 6월에 한번 이 도보마포 팝업을 이제 한 4개 브랜드를 제가 초대를 해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예. 그때 좀 생각보다 이 동네 주민들의 어떤 반응과 저희 도보마포의 어떤 구독자분들의 반응이 좀 좋았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되게 마포구랑 되게 어울리는 형태의 팝업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했고, 네. 좀 이거를 한 번 더 조금 더 규모를 크게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처음에 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해봤던 행사이시군요. 맞습니다. 네. 네. 좀 비슷한 포맷이긴 했습니다. 전에. 그러다가 이제 좀 더 확대를 해서 네. 지금 이제 준비하시게 된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어떤 지역의 가게들이 참여를 할까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다 이 마포구, 혹은 이제 마포구 바로 옆 동네에 있는 서대문구 연희동에 네. 있는 이제 몇 개의 브랜드들이 다 입점을 있고요. 예. 다 제가 직접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들만 엄선해서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직접 돌아다니면서 발굴하신? 네, 그렇게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네. 따로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요. 네. 실제로 다 제가 좋아하는 공간이긴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 F&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포구 네. 망원동에 육장이라는 육개장집이 있는데요. 예. 네. 그 육장이라는 그런 육개장집을 포함을 해서 연희동에 있는 이제 연희동 국화빵이라든지 네. 연남동에 있는 태국음식점 쌉이라든지 예. 조금 다 이런 식으로 각 동네에서 조금 그래도 되게 자기만의 그런 어떤 고유의 정체성을 되게 잘 지켜나가는 그런 브랜드들,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맛이 있는 브랜드들을 네. 소개를 하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제 그 공간에서 어떤 그런 패션, 빈티지 패션을 이제 판매하시는 그런 이제 빈티지 셀러들도 다 초대를 해서 한 예. 15개의 팀이 또 별도로 또 한쪽에서는 또 빈티지 의류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파는 데도 있고, 맞습니다. 네. 의류, 네. 네. 의류를 파는 데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전시도 진행이 되고 있고요. 꽤 큰 공간에서 1층과 지하 1층으로 나눠서 정말 그 큰 어떤 장터처럼 조금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음식은 이렇게 포장의 형태로 갖고 와서 파시나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런 느낌입니다. 그 백화점 푸드코트? 이런 네. 느낌으로 그냥 오시면은 그냥 조그마한 이렇게 부스 같은 데에서 이렇게 육개장을 이렇게 끓이는 분도 있고, 근처에서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냥 본인이 돌아다니면서 나 이거 조금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같이 이제 조금 먹을 수 있는 이제 그런 네. 자리입니다. 네. 아니, 직접 그분들이 사실 육개장 같은 걸 팔려면 가마솥 같은 거 맞습니다.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거를 설치를 하나요? 맞아요. 오, 네. 각 네. 그 F&B 브랜드들이 그냥 그 조리기구 같은 거를 조금 이렇게 간이 형태로 다 가져오셔서 어쨌든 본인의 브랜드를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사실은 이렇게 한 자리에 다 이 마포구 브랜드들이 모여 있는 게 제 기억에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까지 크게 했던 거는.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그거 자체에 대한 어떤 의미를 두시기도 하고 해서 되게 다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행사입니다. 네. 되게 이제 마포가 핫한 곳이라서 네. 팝업 스토어나 네네. 이렇게 편집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종 열리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네. 자주 열리죠. 자주 열리는데 네. 마포에 있는 상품만으로 팝업 스토어가 열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네요.
맞습니다. 네. 네. 오. 기대가 굉장히 좀 크실 것 같아요. 아, 네. 근데 사실은 갑자기 이번 주부터 날이 좀 추워져가지고, 이게 사실은 약간 그 건물 1층에 좀 큰 어떤 공터 그 주차장, 이제 이런 네. 어떤 1층 공용 라운지에서 진행이 되는 거라, 예. 사실은 좀, 뭐, 너무 막 춥거나 그러면은 또, 좀, 그, 이용하시기가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 좀 다들 좀 걱정을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지금 제가 잠깐 그 이제, 오늘이 첫날이라, 그 이제 세팅하는 거를 많이 봤는데, 네. 엄청 그 즐겨하고 계시더라고요. 일단은 설치하시는 그런 어떤 셀러분들은. 네. 그냥 저희들끼리 되게 재미있게, 그, 놀면 이제, 예. 그, 이용하시는 고객분들도 즐겁게 이용하시지 않을까, 주민들도.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오시면 너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래서 5일 동안 진행이 돼서, 뭐, 네. 평일 낮, 뭐, 평일 저녁, 뭐, 주말 낮, 주말 저녁 해서, 그래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뭐, 주말을 이용해서 오실 것 같고, 네. 주민분들은 뭐, 그냥 이렇게 도보로, 말 그대로 도보로 와서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참, 뭐, 현장에서 어쨌든 직접 이제 구매도 하고, 맞아요. 뭐, 네. 직접 드시기도 하고, 그렇게 되실까요? 네, 맞습니다. 다 모든 게 다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네. 이 마포의 매력 덩어리들을 이제 모아서 이렇게, 네, 리마포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걸 열었는데, 네.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네. 뭐, 지난 6월에 제가 비슷한 포맷에 조금 더 규모를 작게 그때 진행을 한번 해봤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행사들은 사실은 어떤, 물론 참여하시는 셀러분들도 본인의 시간과 이제 그 에너지를 쏟아서 하는 거다 보니까, 네. 뭐,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수익적인 목표도 당연히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이런 행사들이 저는 계속 그냥, 그러니까 어떤 뭐, 그 큰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는 건 사실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그런 자리를 그냥 한 곳에 모아놓고, 예. 지금 약간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동네가 이렇게 재미난 것들도 합니다. 네. 종종 이렇게 하고,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놀러 오시는 분들보다 여기에 예. 살고 계신 주민분들을 위한 콘텐츠도 많다라는 거를 좀 사실 알려드리고 싶어서, 예. 그래서 조금 이제 공동 주기적으로 기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기왕이면은 좀 많은 분들이 와서 그렇죠. 네, 그럼요. 수익이 좀 바글바글해야 좋으니까요. 그럼요. 네. 수익이 좀 나야죠. 네, 그럼요. 그래야지 이제 돈기도 되고. 맞아요. 다음에도 또 기약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열리는데 어디서 열리죠? 홍대 누디트라는 네. 이름의 공간이고요. 그래서 누디트 검색하시면은 이제 나올 누디트. 텐데요. 네. 네, 그 위치는 아마 이 청취자분들이 아마 그 주민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아마 아실 텐데, 네. 그 옛날 청기화 예식장 사거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 청기화 예식장 사거리 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네. 새로 생긴 되게 큰 건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 건물 1층에서 진행이 됩니다. 약간 이제 그 예전 청규화 예식장, 지금은 이제 뭐 호텔이 들어섰는데, 맞습니다. 거기 이제 옆에 길로 쭉 안에 네. 들어가시면 새롭게 좀 넓은, 좀 핫하게 생긴, 네, 그런 건물이 네. 생겼죠. 네. 네네네. 그 1층에서 하시는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도 시간 돼서 한번 놀러 가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 점심 먹으러 가도 먹을 수 있나요? 그럼요. 그냥 그래요? 여기는 네. 그 브레이크 타임 없이 그냥 매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 오늘부터 이번 주 일요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12시부터 8시까지 이제 8시간 동안 운영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아무 때나 그냥 편하게 오시고 뭐 반려동물이랑 같이 오셔도 되고 네. 그냥 이렇게 구경하고 가셔도 되고 그냥 편하게 약간 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점심, 저녁 먹을 수 있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저희 마쳐야 되겠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좀 남기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 이 시간 마칠게요. 네. 사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제가 이런 컨텐츠를 계속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에 대해서 왜 하냐. 근데 사실 저는 그냥 이유는 단순해요. 제가 태어났던 이제 마포구 성산동에서 계속 이 동네로 살면서 되게 이 동네의 이 고유의 이런 성격이 참 지켜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뭐 성수동, 뭐 신사동, 뭐 서촌 다 자기마다의 그런 동네 색깔이 있는데 마포구도 그게 되게 뚜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를 되게 지켜나가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 기획을 하고 또 이런 걸 공감해 주시는 많은 주민분들이나 마포구 사랑하시는 분들이 이런 행사들을 많이 참여하셔서 또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매력을 한껏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함께 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 마포 페스티벌도 네.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해 주시길 또 기대하겠습니다. 응원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자, 이 새로운 공간이 있어요. 누디트라고 하는, 네, 이곳에서 새로운 축제입니다. 지역 로컬 브랜드를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네. 다양한 먹거리, 네, 놀거리, 문화체험도 가능하고요. 점심 식사, 저녁 식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8일부터 12일까지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5일간 열리니까요. 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보마포의 신현호 씨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2부에서는, 네, 저희, 마로콘,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마을 통합 돌봄을 꿈꾸며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나눌 텐데요. 네, 계속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하나 띄워드리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랜만에 김광석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그대 보내고 멀리 가을새와 작별하듯 그대 떠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 눈에 그대 보내고 아주
시간들이 창에 어리며 그때 미워져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은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은 이제 우리 다시는 사랑으로 세상에 오지 말기 그립던 말들도 묻어버리기 못다한 사랑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자, 김광석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왔습니다. 자, 2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네, 저희가 2부 예정되어 있던 게스트분이 연락이 안 됩니다. 네,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뭐 이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요. 네, 오늘이 바로 그날인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다른 방송국 같으면은 뭐 좀 큰 방송국으로 좀 인력적인 여유가 있으면은 전화 연결이 안 되면 이제 빠르게 이제 다른 분을 섭외해서 연결을 하는데 저희 마포 속으로는 담당 PD가 없습니다. 네, 제가 PD 겸 진행 겸 작가 겸 1인 다역을 하고 있는 방송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전화 연결이 안 되면은 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2부는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볼까 합니다. 2부 송도코의 음악 속으로 라는 주제로 이름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음악 하나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뭐 가을이라서요. 네, 가을에 좀 맞는 그런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양희은 씨의 목소리로 듣죠. 네, 참 좋다. 이 노래는 초반부에 아침 풍경을 좀 연상하는 그런 소리들이 나오거든요. 뭐 새소리 그런 게 나오는데 너무 작아서 잘 들리지는 않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은이 부릅니다. 참 좋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볼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 저희 마포 FM 홈페이지에 저희가 게시판을 하나 새로 열었습니다. 열린 게시판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게시판인데요. 이 게시판은 누구나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사연도 좋고요, 의견도 좋고, 그리고 마을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여러 행사나 소식 다 괜찮습니다. 이 공개된 게시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렇게 이제 열린 게시판을 별도로 만든 것은 지역에 다양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그거를 이제 알릴 수 있는 통로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자기 단체가 있으면 단체 홈페이지에 올리거나, SNS 쪽으로 올릴 텐데, 그것도 사실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더 많은 곳에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데가 이제 제한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열린 게시판을 연 이유는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 단체의 소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네. 이,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게시판에 들어오서 글 쓸 수 있고요. 네. 알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누구나 사용하시고, 이야기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이 게시판에 올라온 것들 보고서, 이 소개도 드리고, 네, 그리고, 하겠습니다. 네.
자, 음악 하나 더 듣고 돌아오죠. 가을이면 늘 들려오는 그런 노래인데요. 제가 또 윤도현 씨 참 좋아합니다. 윤도현 씨의 가을 우체국 앞에서 우체국 앞에서 듣고 오겠습니다. 날려가고 지나는 사람들같이 저 멀리 가는 걸 보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얼마나 오래 남을까. 한여름 소나기 쏟아져도 굳세게 버틴 꽃들과 지난 겨울 눈보라에도 우뚝 서 있는 나무들같이 하늘 아래 모든 것이 저홀로 설 수 있을까. 가을 우체국 앞에서 그대를 기다리다 우연한 생각에 빠져 날 저물도록 몰랐네. 날 저물도록 네. 이 노래는 참, 가을에 너무 잘 어울리죠. 특히 지금처럼 노란, 은행잎이, 이 길가에 떨어졌을 때, 그때는 자연스럽게 이 노래가 생각이 납니다. 우체국 앞에서, 사랑하는 연인을 기다리면서 눈앞에 보이는 풍경이 너무도
그림처럼 잘 그려지죠. 네. 자, 마지막 곡을 띄워드려야 되는데 마지막 곡을 띄워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약간 애매하네요.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네, 이 시간은 뭐 음악 밑에 깔고서 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을 되면은 또 이제 많이 들을 수 있는 음악이 있죠. 네. 가을은 참 예쁘다. 박강수 씨가 부른 노래인데요. 가을은 참 예쁘다. 하루하. 네. 정말 가을은 참 예쁜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을, 좀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가을이 훌쩍 지나가 버리겠죠. 네. 남아있는 가을을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고맙습니다.